자, 서울에 얼마 떨어지면 들어가면 돼. 어디가 좋아라고 하면 그런 지역들부터 먼저 움직일 거예요. 무주택이면 네네. 1억 가지고 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잡아볼 만한 조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부동산 지역 말고 서울 지역 있잖아요. 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고점에서 한 몇 %까지 빠지는 시점이 좋을까요? 저는 다 빠진다고 봅니다. 뭐 서울은 안 빠지고 서울 불패 저는 뭐 얘기하지도 않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서울 불패가 어디 있어요? 빠지면 다 빠지는데 특징이 있죠. 서울은 빠질 때 늦게 빠지고요. 오를 때 빨리 올라요. 그래서 그게 서울이 좋은 거지 서울은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빠질 때는 다 빠져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이 먼저 올랐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늦게 오르는데 결국에는 2020년, 2021년에 인천, 안성, 뭐 동두천 뭐 이런 외곽 지역들이 오히려 상승폭을 본다면 얘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강남보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비가 오면 중심지부터 물이 차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물면 외곽부터 이제 가물어가지고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중심지도 마르죠. 그 물이 남아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침체가 이어지면 강남도 떨어지는데 지금 또 보면 외곽, 지방이 먼저 떨어졌고요. 외곽 지역들 떨어졌고요. 이제 강남도 떨어질 겁니다. 아직 덜 떨어진 지역들도 있는데 잠실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강남 3구인데 왜 잠실이 더 떨어졌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실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가지고 졸지에 그러니까 서초구 강남구를 강남 1구, 강남 2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걔들은 그냥 강남이고 서초구, 송파구는 강남 3구. 강남 3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약세 지역이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약세 지역에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가격이 먼저 떨어진 건데 서초구, 강남구 안 떨어지냐면 그거 아니고요. 잠실도 한 30% 떨어지니까 매수 대기자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 소폭 반등 또 할 거예요. 요 정도. 서초구, 강남구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좀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서울에 얼마 떨어지면 들어가면 돼. 어디가 좋아라고 하면 어디가 좋아는 저는 정답이 없다라고 봐요. 결국에는 다 떨어진다.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에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는 애당초 돈이 그 정도 안 돼 라고 한다면 강남은 떨어져도 30에서 50% 떨어져도 어차피 매덕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따라서 나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노도강이 먼저 많이 떨어졌으니까 노도강 지역에 들어가도 좋고요. 노원구라면 이왕이면 저는 상계 주공, 재건축 충분히 용적률이 낮고 내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다리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 강남 들어가는 게 안전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폭락의 끝에는 인생 역전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즉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고 또 과매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회가 온다면은 과연 어떤 지역부터 오르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르는 데는 내려가는 데도 순서가 있고요. 오르는 데도 순서가 있는데 오르는 지역들 보면 이미 과거에도 답이 나왔잖아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어디부터 올랐느냐? 강남부터 올랐죠, 당연히. 왜? 규제가 다 풀렸고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충분히 모든 지역이 다 30에서 50%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 규제도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금리 뭐 예를 들어서 낮아졌다고 치죠. 대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자,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투자 수요가 좀 공격적인 분들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강남이 예를 들어서 뭐 잠실주공 5단지 예를 들면 잠실주공 5단지가 2012년도에 8억 얼마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8억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엄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한 반토막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그런 지역들부터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들은 강남, 마용성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노도강 이렇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자금이 나는 충분해. 돈 걱정 없어. 근데 이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못했거나 설사 집이 한 채 또는 두 채 정도 있는데 돈은 충분히 많아. 라고 한다면 바닥을 확인하고요. 5년간 면제? 혹시라도 나왔다라고 한다면 돈이 되면 당연히 서초구, 강남구 그 중에서도 저는 미래 가치가 있는 압구정이나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거 1순위로 들어가야죠. 그런 상황이라면 목동에 혹시 교육 때문에 필요하다면 목동이 용적률이 낮아요. 중층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10에서 150% 정도로 굉장히 좋은 아파트거든요. 목동 들어가도 됐고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전세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에 구입하셔도 되고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가셔야죠. 그럼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를 위해서 현금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오히려 좋을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무주택자라면 투자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었잖아요. 막 미친 듯이 오르니까 사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집값이 막 오르는데 언제 공부를 해가지고 언제 준비를 하냐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차분하게 공부도 좀 하고요. 내 계획도 좀 세우고요. 충분한 그럴 만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과거보다는 좀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과거에 3년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3년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과거에 3년이 떨어졌는데 제가 떨어지기 전에는 저도 그 얘기 했어요. 과거에 3년 정도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떨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고요. 하락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규제 완화 속도도 가파르기 때문에 바닥은 빨리 찍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제 생각에는 2023년 안에 바닥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V자로 가느냐 L자로 가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자금 능력이 되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실 V로 가느냐 L로 가느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좀 빨리 반등을 하느냐 몇 년 있다가 반등하느냐 어차피 반등하는 거는 똑같고요. 영원히 반등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죠. 잃어버린 20년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정해버리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잃어버린 20년 오면 주식시장은 안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일단 바닥을 확인하고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또 내가 원하는 지역이나 내가 관심을 두는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책도 좀 보시고요. 좀 좋은 유튜브들 좀 가려가면서 막 현혹되지 마시고 좀 사이다 경제 같은 좀 내실이 있는 이런 방송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티풀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 1억 있다면 1억이 좀 애매한 금액인 것 같긴 한데 부동산 쪽에서 지금 어떤 지역을 보고 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요?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리셔도 되고. 일단 바닥은 저는 기본적으로 확인할 것 같고요. 이게 전제 조건이 무주택인지 아니면 집이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약간 무주택자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주택이면 일단 무주택이라도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당장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막 봉양을 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연로해 하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이런 상황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은데 1억 정도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들 나오거든요. 분위기 좋을 때는 사실 나한테 기회가 안 오잖아요. 돼야 말이지. 경쟁률이 2021년에 서울 평균 경쟁률이 168대 1이었나 그랬잖아요. 2022년 작년에 경쟁률이 9대 1이었거든요. 지금 분위기라면 9대 1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분위기라면 1대 1, 2대 1 정도 나오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데 저는 신도시 좋게 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신도시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위치도 좋고 학교, 교통, 편의시설, 공원, 아파트 다 좋잖아요. 새 아파트에. 3기 신도시 물론 2기 신도시도 좋았고 신도시만큼 살기 좋은 지역은 없어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나 인천 지역들,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는 실거주자들 1억 정도라면 아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이나 좀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3기 신도시 분양도 좋고요. 사전 청약하셔도 되고 혹시라도 미분양이 나온다. 이제 본청약이 2024년, 2025년에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본청약 갈 때 미분양이 나오면 이런 지역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참고로 2기 신도시 중에 미분양이 났어요. 위례도 미분양이 났었고요. 동탄 2 신도시도 미분양이 났는데 그때 미분양이 공교롭게도 신도시는요. 주택시장이 막 과열될 때 이제 신도시 발표가 되고 입주할 때 되면 이제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침체가 되면서 입주 물량하고 겹쳐요. 그러면서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 물건도 나오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시범 단지에도 피 없는 물건들도 막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 이제 동탄 2 신도시가 2013년도였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제 막 그런 시기예요. 분양권. 그러니까 입주를 앞두고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불안하니까 이제 막 파는 거죠. 이제 규제는 풀렸으니까 분양권 전매가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분양가가 3억 7천? 3억 8천 정도 했었는데요. 전용 84가. 계약금 10%만 내잖아요. 3,700, 3,800. 지금 3기 신도시도요. 분양가가 한 5억, 6억 정도 될 거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그럼 계약금 10% 들어가면 5,600, 5천에서 6천 정도. 그러니까 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잡아볼 만한 조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지역들 중에서 1억 가지고 아마 아무리 떨어져도 아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압구정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1, 2기 신도시 중에 뭐 분당이라든지 평수 작은 거 중에 1억 가지고 할 만한 거 있다면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주택이 있어. 주택이 있고요. 뭐 이미 나 다 준비가 됐고 내 생각에는 장기 침체로 갈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냥 은행에 넣어 두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즘 해외로도 많이 눈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고 한국은 3년, 5년 정도는 답이 없어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해외 부동산에 눈을 좀 돌려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바닥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관점에서 뭐 서울은 이제 3만 원, 그다음에 그 외지역은 10만 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양도세 또 5년간 아예 그거 면제를 나오면 무조건.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는 30에서 50% 하락한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타이밍을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각각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몰려서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과거에는 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빠르게 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몇 달 안에 이게 뭉쳐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사실 용기는 필요해요. 그래도 두렵거든요. 2012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잠실주공 5단지나.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더 기다릴까요?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필요한 분들이에요. 자금도 되고. 그래서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나는 바닥 모른다. 100% 내가 어떻게 아냐. 그렇죠. 모르죠. 내가 대나무 꽂은 것도 아니고 나 모르는데 바닥 가까이는 온 것 같다. 시그널은 있다. 대신 그거는 생각해라. 상황에 따라서 더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면 8억짜리 아파트라면 더 떨어지면 한 5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오르면 한 5억 이상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판단을 하셔라. 100% 안 떨어진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고 자금이 된다면 100%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거나 생각을 하셔야죠.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난 떨어지면 잠을 못 자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못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리스크는 저는 감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오면 한번 용기 내서 여러분들이 한 좋은 물건을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 가면은 약간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 채널 부다방 TV 방문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으시고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임만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2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은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O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그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